선거법 논의가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간다. 에? 아니 집단지성은 민주주의가 뭐 길고 복잡하고 뭐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당인데 좀 빠르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민주당이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1월 초까지 네. 의견 수렴을 하면 네. 의견 수렴의 과정은 네. 많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결정돼요. 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예. 과도하게 국민의힘 편향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어요. 예. 그건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인구 대표성과 비례성, 네. 그다음에 선거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라고 하는 대원칙과 선거제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재논의하고 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논의를 같이 간다. 네. 이 두 가지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 결정이 됐다. 어제 더민초에 민병덕 의원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동형으로 갈 거다. 병립형은 아니다. 1월 중에 결정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입니까? 1월 중에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네. 결정된 바는 없고 네. 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그래서 김기현 총리도 말씀하셨고 내일 네. 또 정세균 총리 만나시니까 네.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는 의견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네. 1월에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연합정당 좀 여쭤볼게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여기에 민주당 포괄해서 소수정당까지 다 해가지고 연합정치로 좀 200석까지 좀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200석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의석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넘는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 차원에서의 의회 방어 기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약간 과대망상인 것 같아요. 과대망상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석수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같이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로 제가 보기엔 잘 안 맞고 네. 저는 저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제를 그 원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아직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연합정당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세 인식이나 네. 의석에 대한 판단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야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균형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네. 포괄적인 인식에서 너무 과도하게 네. 저기 뭐냐면 이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적절한 균형을 주시는 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당이 압도하지도 않고 네. 한 당이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 의석을 주면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해요. 그게 바로 과반 전략 아닌가요? 저는 150. 야당이 한 석이라도 많고 과반이 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1석 전략인 건데 저쪽 당에 비해서 한 석만 많아도 승리하는 거다.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151석 전략이 과반은 맞다. 해야지.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의회의 권력인데 예. 의회의 의석수가 야당이 적으면 일방통행을 통해서 모든 제도를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의 자유, 예. 집회의 자유, 예. 그다음에 분배 관련한 모든 것이 깨지고 예. 그다음에 공정한 제도와 질서가 붕괴되고 남북 간의 평화가 깨져서 네. 전쟁으로 갈 우려가 커지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런 기제로서 네. 행정부를 주셨으면 네. 입법부에서 네. 견제할 수 있는 네. 과반은 최소한 주셔야지 대한민국 네. 후퇴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과반 전략인 거죠. 과반 이상.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경우고 네. 최소한 네. 일당은 돼야 된다. 일당. 한 석이라도 많으면 일당이니까 한 석이라도 많은 151석 전략인데 근데 의원님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뭐 다 합치면은 1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150석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못하고 부정평가가 높은데
커트라인이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저는 최소한 지금 지난 총선만큼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 그 수준이. 왜냐하면 이 정치적 흐름이라는 게 보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치른 대통령 선거, 2018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 총선이었어요. 그 흐름과 그 이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국민들이 민주당 너희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시켰고 지방선거에 회초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그것에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최상점이었던 것을 갖다 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국민의 눈과 눈높이와 눈초리가 대단히 매서운데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너희들한테 그만큼을 줄 것이냐라는 입장이 저희가 만나본 많은 국민들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기류에는 야당 심판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민주당이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 정무실장이시니까요. 요즘 여쭤볼게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이른바 검증위원회 검증, 그 다음에 영입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편한 호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영입된 인사들 가운데 류사명 전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의미의 혁신적인 인재 영입인지에 대해서 좀 해답을 얻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발표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 다음에 강청희 전 대한의협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그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86 운동권 출신 반미투사를 영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강 부회장님은 의료계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정말 공정하게 지금 의사정원 확대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로서 영입을 하신 분이라 대단히 소중하신 분이다. 그리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정치를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험지죠. 험지로 가겠다. 그리고 분야도 의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지역도 강남이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대환영이다. 박선원 전 국정원실장 특보는 실제 그 안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죠. 단 젊은 시기에 근데 이분이 원래 민주당 분 아닌가요? 원래 민주당은 아니죠. 근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부터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전문가지 당원은 아니었죠. 당원은 아니었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박선원 그 외교안보 담당하는 특보실장은 20세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공정한 조금 더 나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변화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면 그걸 가지고 저는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아요. 요새 겨울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시인도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 있었냐?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마라. 너는 80년대에 단 한 번이라도 해봤냐? 매캐한 체류탐생을 마치면서 민주주의와 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비판하지만 또 그 가치는 가치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한동훈 위원장이 대학을 입학했던 90
3년도 92, 3년이겠죠. 92, 3년이겠죠. 이때 이제 강경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말씀 주신 대로 쇠파이프, 최루탄 이런 것들에 맞서 싸웠고 거기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미안해했던 그런 정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정세를 아는데도 그냥 운동권이라고 싸잡아서 비판을 하시니까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우리 김영재 의원이 화가 좀 나실 것 같아요. 아이, 의혈중앙 아닙니까? 의혈중앙. 그러지 예? 않고 한동훈 장관도 정치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그 분열의 언어와 혐오의 네. 언어 네. 이런 언어보다는 정말 그 통합의 언어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여야가 파트너다 상대방이다 그러면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할 것인가에 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자꾸만 악의의 경쟁을 하자고 해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